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원입니다. 최근에 뉴스 보고 강력 사건들 보고 많이 놀라셨지요. 어쩌면 저런 일들이 세상에 생길 수 있을까 싶으셨을 텐데 이 사건에 이 질환이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질환입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주변에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을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분께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재영묘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서 여쭤볼 텐데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나중에 귀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살면서 정말 습관처럼 얘기합니다. 우울해, 사는 맛이 없어. 이런 얘기 정말 입에 달고 하거든요.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이것도 우울증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한다든지 또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또 우울해한다든지 하는 당연한 것은 거 아닐까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울증이라 하면은 본인이 겪은 사건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우울해하는 거죠. 지나치게,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비합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겪은 사건의 정도보다는 훨씬 더 크게 사건을 확대해서 가고 왜곡해서 지각하고 결국은 이제 우울해지는 것이죠. 너무 오래 가고 그런 것을 이제 병적인 우울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울증하면 일단 우울한 감정은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증상들도 많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라고 하면 이제 우울한 기분이 든다, 뭐 슬프다, 또 의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당연히 혹은 죽고 싶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심리적인 증상이나 또는 마음의 이런 문제보다는 신체적인 증상이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증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이 진행되고 나서 사실은 본인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통증을 어디가 아프다. 여기저기 자꾸 아프다. 그렇습니다. 머리나 허리 통증을 비롯해서 전신적으로 이 몸살처럼 아프기도 하거든요. 우울증인데 온몸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장애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뚝 떨어지는 거죠. 밥맛이 없다. 그래서 아마도 대개의 그 주요 우울 장애의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자기 체중의 한 5% 이상이 빠지거든요. 식욕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60kg였는데 한 3kg 정도가 한 달 만에 쭉 빠져버린다. 그렇습니다. 다른 자는 뭐 소화장애라든지 혹은 또 불면증이 심각해지거든요. 잠이 안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잠이 들기도 어렵지만 중간에 잠이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 새벽에 깨버려서 이제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서 혹은 이제 이걸 우리가 중기 내지는 후기 불면증이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흔히 내과적인 문제로 또 내과에 찾아가서 신체적인 통증이나 소화장애 이런 등을 이제 검사를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우울증이라고 있죠. 생각은 못 하시고 그렇습니다. 내과에 가서 내가 소화가 안 돼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잠이 안 와요. 수면제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군요. 결국은 이제 그러나 결국 뭐 내과적인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분들은 일종의 건강 염려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건 뭐 검사 결과에 나오지는 않지만 본인이 심각한 어떤 내과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나. 검사를 받아봤자 이상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는 본인은 불편하니까 자꾸 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소화장애가 심하거나 통증이 올 때는 암 같은 그런 심각한 질병을 본인이 이제 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복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닥터 쇼핑을 한다, 병원 쇼핑을 한다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죠. 병원 쇼핑을 하는 경우도 하나죠. 혹시 그러면 건강 염려증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우울증이 있지 않는지 한 번쯤은 꼭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뭐 재미나 맛이 떨어지면서 때로는 약간 비전형적으로 오히려 식욕이 확 증가하면서 이제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때로는 잠이 너무 많아져서 과수면 상태에 빠지는 소위 비정형적 우울증도 있습니다. 너무
안 자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많이 자고 많이 먹는 경우에도 우울증의 증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비전형적 우울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예. 자, 우울증이 우울한 느낌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나중에 자살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예. 뭐 우리가 약 한 60%에서 70% 정도는 네. 예, 자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네. 결국은 한 10 내지 한 15% 정도에서는 예, 사실은 실제 자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예. 불행하게도 자살률에 있어서는 일이잖아요. 예, 세계 일이. 1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예,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전 세계 단연 1위거든요. 그렇죠. 이웃 나라의 약 한 5배 이상 되는 네. 아주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예. 현재 우리나라 정신 건강 차원에서 보면은 네. 이 자살률이라 하는 것, 예. 이 높은 자살률이 단연 화두가 되고 있다. 예. 이게 국가 정책의 하나의 아젠다 예. 순위에 네네. 아주 선두에 서 있는 그런 무거운 과제입니다. 예. 예. 한국 노인의 그 자살 이후로 이제 절망을 뽑지 않고 무망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절망은 예. 희망이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무망은 아예 처음부터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해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우울해 보이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너 혹시 자살도 요즘 생각해? 이렇게 여쭈어봐도 돼요? 그렇죠. 이 사실 우리가 예. 우울해하는 분에게 그런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질문하는 게 조금 꺼려지는 것도 네네.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 네. 오히려 비교적 직접적으로 자살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그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친구인데. 그렇죠. 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오히려 그 우울해하는 분에게 그런 자살 사고를 물어본다는 것이 예. 오히려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충동질하지 예, 않을까 예, 예.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가질 수가 있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임상 경험으로 보면 예. 우울증 환자에게 저희들도 예. 전문가로서 비교적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울한 환자는 예.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 공감받고 그렇군요.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 예. 오히려 자기의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주위에서 알아준다. 네.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고 이것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물어주는 것이 자살을 예방하는 데도 뭐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선생님, 그 우울증도 많지만 조울증이라고 해서 조증이랑 우울증이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예. 요즘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울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그 우울한 기분, 예. 그리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예. 의욕이 없다, 네. 죽고 싶다 하는 게 예. 우울증이지만은 예. 사실은 이제 조울병에서의 이 조증, 네. 조증은 오히려 반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좀 사람이 막 그러니까.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막. 예, 업된다, 들뜬다라고 본인은 표현하고요. 예. 이때는 대개는 아주 사고 내용 자체도 과대해집니다. 내용 말이 안 되는 막 그렇죠, 생각들을 그렇죠. 막. 아주 예, 예. 과대망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충동적인 구매도 하게 되고 예. 말도 많아지고 예. 본인이 아주 뭐 대단한 인물이 된 것이냐 예, 예. 이렇게 뭐 의시되기도 하고 예. 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그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거든요. 예. 잠을 안 자고 말이 많아지고 예. 또 그다음에 과대한 생각이 드니까 예. 이런 조증과 우울증이 네. 소위 말하면 교대로 나타나는 것. 아, 그래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울병이 되고. 어느 게 그러면 조증과 우울증이 있으면 어느 게 더 긴 기간 동안 있게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울병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예. 오히려 우울증이 주가 되거든요. 우울증이 더 길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도 우울증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울병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1형이 있고 2형 양극성 장애가 있고 아유, 어려운데 이거 좀. 급속 순환형이 있고 뭐 예, 예. 이런 등등의 예. 이런 그 유형들이 있긴 합니다만 예. 대부분 음. 우울증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조울병 속의 우울증, 예. 이 우울증을 제대로 감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 소위 당극성 우울증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렇죠. 계속 우울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조증이 이렇게 딱 시기가 오면
우울증이 나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울증이 나은 게 아니라 지금 그렇습니다. 조증 시기에 온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조울병 속의 우울증을 예. 일반적인 우울증으로 오인해서 예. 소위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된 과거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예. 일반적인 우울증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예. 이럴 때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것만을 처방하다 보면 오히려 조울병이 더 악화돼 버립니다. 아하. 이런 경과나 그다음에 이런 소위 순환적인 네. 이런 그 과정을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굉장히 치료에서도 그렇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울증인지 아니면 그렇죠. 조울증 중에 지금 우울증 시기에 그렇습니다. 와 있는 건지 요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이 하시는 그렇죠. 거니까요. 소위 이제 그런 경우를 조울병 속의 우울증을 양극성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양극성 우울증을 여하이 잘 구별해야 되고요. 예. 약물 치료도 순수히 항우울제만 써서는 사실 굉장히 곤란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기분 조절제라든지 네. 이런 소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우리가 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선생님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그 편의점에서도 진통제를 팝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밤에 가면 이제 편의점에서도 진통제를 구할 수 있는데 우울증에 우울증 약 말고 진통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마 저도 뭐 이제 우리 인터넷 뉴스나 이런 쪽을 통해서 예. 또 소문으로 이제 듣기도 합니다만 네. 아마 그것은 최근 연구 결과에서 보면 예. 우울증과 염증 물질과의 관련성이 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 온 환자들을 검사를 해보면 예. 소위 사이토카인 같은 어. 소위 그 염증 물질, 통증이 있을 때 막 염증 있을 때 나오는 물질. 소위 그게 이제 면역 기능에 예. 우울증이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이 증가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이유를 보고 아마도 항염증 약물, 소위 진통 소염제가 예. 우울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마 예.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그건 이제 우리가 염증과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 예.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예. 그런 진통 소염제는 불행하게도 우울증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다. 예. 그러면 시중에 있는 관절염 약을 먹고 우울증이 좋아지는 일은 지금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울증과 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최근에 굉장히 슬픈 그리고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잔혹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자가 조현병이 있는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조현병. 이게 옛날에 알려진 병명은 정신분열증이죠. 예.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조현병이라는 것은 예. 대개는 보면 우리가 환청이나 예, 망상, 예, 피해 망상, 관계 망상, 예. 또 부적절한 감정 반응. 부적절한 그렇죠. 감정 반응. 그러니까 예. 이제 혼자 웃거나 네. 웃고 싶은 뭐 상황이 아닌데도 아닌데 그렇죠. 부적절하게 웃거나 예, 예. 또 아주 감정 반응이 예. 적절성을 잃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현병 환자들은 흔히 보통 사람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는 예, 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렇죠. 실실실 웃거나 혼자 말하고.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렇죠. 하거나 그런 경우에 아마 우리는 이제 환청 네. 혹은 망상에 예.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증상들이 이제 조현병의 특징이 조현병의 특징이죠. 되겠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 조현병이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인구의 1% 정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100명 중에 1명은 조현병 환자인 건데 그분들이 다 이런 뭐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자냐면 그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아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이런 잔혹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은 예, 조현병을 비롯한 조울병, 우울증, 예,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질환과는 예. 사실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통계적으로 보아도 예.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서 현저히 낮거든요. 제가 아는 조현병 그렇습니다. 환자들은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나오지도 못합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아주 자폐적인 성향을 예, 보이기 예, 때문에
오히려 범죄와는 관계가 없고요. 예. 최근에 보이는 이런 잔혹한 범죄들은 네. 대부분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아하. 반사회적 인격 장애. 예, 예. 이런 분들은 양심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고. 음. 이런 분들은 뭐 뻔뻔하게 예.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에 예. 공감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병원을 찾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자기가 그렇죠. 병이라고 생각 안 할걸요, 아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현병, 조울병, 예. 우울증 예. 이런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같은 선상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 분들이 아니다. 오히려 범죄율은 훨씬 낮거든요. 예.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떤 행동 패턴들을 보입니까? 그렇죠. 아마 이분들은 예. 성인기가 되기 전부터 뭐 상습적인 거짓말이라든지 어릴 혹은 때부터. 뭐 그렇죠. 예. 뭐 학교 등교 거부라든지 예. 또 남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다든지 예, 예. 또 뭐 사기를 친다든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양심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또 타인의 그런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도 네. 그런 어떤 죄의식이 없는 것이죠. 네. 양심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정신의학적인 치료의 대상이 아니고요. 네. 이분들은 아마도 그런 불법 행동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이게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그 잔혹한 범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 정신질환자들과의 관계는 사실은 그렇게 연결짓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별개로 생각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 강서구 PC방 사건이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심신미약으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심신미약 상태라는 거는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심신미약이라 하는 것은 예.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아마 형법 10조 뭐 1항, 2항 네. 이런 쪽에 이제 거론되는 것이고요. 예.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로는 예. 제가 알기로는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 이 상황을 지금 이해를 그렇죠. 못하고 있다. 예.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의사 표현 결정 능력이 부족하다. 네. 이제 이런 것을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마도 우리 그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그런 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예. 예.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뭐 심신미약이다 하는 경우는 이제 법률상의 용어이다. 예. 우리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다. 예. 다만 정신질환인 조현병이나 조울병 네. 이런 그 중요한 그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예. 이분들이 가령 범죄와 연관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법률적으로 감형을 받거나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호감호법에 의해서 예.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예. 재활하고 또 사회 복귀를 돕는 이런 쪽으로 법률적인 보호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제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도움을 일부분 주시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전 국민적으로 이제 공분을 사고 있단 말이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자, 그게 궁금해요. 예, 사실은 저희 정신질환으로 인한 뭐 범죄인 경우에 네. 이제 법적인 처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형법 10조 네. 1, 2항에 의해서 심신미약 내지는 이제 심신상실 네. 이분들이 아무래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그런 뭐 증상 때문에 이런 심신미약이나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런 것은 형법상으로는 이제 감형이나 네. 소위 그 죄를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이분들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그렇다면 그냥 뭐 무죄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이분들이 이제 재범을 할 수 없도록 소위 보호 감호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립부곡 공주병원 네. 이런 소위
치료 감호기관에 수용돼서 네. 치료도 받으면서 그렇죠. 수감 생활을 하는 재발을 거죠. 방지하게 되고 예. 또 기능을 회복해서 이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이런 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네. 최근에 그런 그 문제들은 보면 대개는 사이코패스, 예. 소위 그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분들이 저지르는 범죄거든요. 네. 그 조울증 얘기도 했고 우울증 얘기도 했고 조현병도 나왔는데 이런 질환들이 치료가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아마 일반인들이 흔히 가지는 이제 오해나 예. 편견이 이 정신질환은 뭐 이거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를 않는다. 뭐 평생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뭐 이렇게 뭐 예. 정말로 뭐 지속적으로 뭐 이래 진행돼 가는 예. 뭐 이런 끔찍한 질병이다 이런 오해나 편견들이 있죠. 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조현병, 조울병도 예. 심리적인 마음의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 현대과학으로 지금 밝혀진 바로는 우리 뇌의 질병이거든요. 아, 뇌의 그렇죠. 질환이다. 예. 예. 예, 상당히 신경 생물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치료로서도 사실은 생물학적인 치료. 그래서 약을 먹는 그렇죠. 거군요. 대표적으로는 약물 치료거든요. 예. 요즘 약물 치료가 굉장히 발전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경 생물학적인 연구 결과도 예. 최근에는 급속한 진전을 이루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치료는 네.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게 되면 네.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그런 질병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 반가운 소식이네요.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정신치료라고 정신과에서 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선생님이 약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최면 치료하는 것도 떠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통한 치료들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신치료가 예, 사실은 어떤 뭐- 치료들을 하시게 되죠? 예,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정신치료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루는 정신질환들이 정상의 표현으로는 심리적인 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표준적인 정신분석적인 정신치료. 예. 이제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정신질환의 네. 근본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심리적인 요인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심리적으로 어떤 원인이 그렇죠. 있는지를 가령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그런 갈등을 우리가 예. 표현하게 하고 해석을 통해서 예. 환자가 통찰하게 함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이죠. 예. 그 외에 우리가 환자를 또 이해하고 환자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네. 그런 어떤 지지치료. 어. 또 우리가 우울증이나 조울병, 조현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흔히 또 인지행동치료라고 정신치료를 받거든요.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이건 뭔가요? 예. 이분들은 사실은 그런 정상 이면에 있는 예. 생각의 왜곡이 있거든요. 사고의 왜곡.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합리한 생각 때문에 예. 이분들이 정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 가령 우울증 환자들은 지나친 자기 비난을 하거든요. 예. 집요하리만큼 자기 비난 속에 불합리하게 자기를 책망하고 예. 또 이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우울한 감정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아하. 이게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당신을 스스로 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걸 일깨워 주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예. 그런 인지 왜곡을 예. 교정하면 예. 그런 우울한 감정도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음. 또 우울증 환자들이 거의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어떤 운동 네. 또는 대인관계, 예.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행동 치료를 같이 겸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거든요. 인지 행동 그렇죠. 치료. 예. 가령 우리가 조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상을 가진 환자에게 그런 망상의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거든요. 예. 비합리적인 망상은 교정하도록 하는 아.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을 인지치료라고 하거든요. 봐라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안심해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예. 환자들이 자기가 아마 이 과도한 네. 불합리한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상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네. 깨닫도록 우리가 정신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예. 이제 인지행동 치료죠. 왜 그 외에 말씀은- 여러 가지 정신치료의 기법들은 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심리치료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는 것이죠. 예. 최근에 우리가
약물 치료나 생물학적인 치료 방법들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예. 결국은 이분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다루어 주지 않고서는 네.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약물 치료와 이제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그렇습니다. 하시는군요. 결국은 통합적으로 다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방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실제로 보신 환자 중에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늘 저희들이 임상적으로는 접하는 분들인데 네. 가령 우울증 환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저를 찾아온 뭐 50대 여성분인데요. 예. 이분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호소하거든요. 죄책감을. 그렇죠. 예. 자기가 잘못해서 주위의 가족들이 불편하다. 내 아이가 계속- 공부를 못하는 것도 그렇죠. 내 때문이고 결국은 우리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것도 다 나 때문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를 책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담 시에 예. 이제 그런 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예, 부분을. 예.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를 책망하고 또 죄책감을 갖게 되고 예. 그것이 하나의 원인인데 예. 그 생각 자체가 과도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우리가 치료할 때 사실은 그렇게 자기를 책망할 이유가 있나 없나, 네. 근거가 있나 없나를 따져봅니다. 예. 맞는 증거 찾기를 하고요. 예. 또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는 증거 찾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결국은 자기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예. 자기를 비난하는 태도를 취했다 어. 하는 것을 환자가 알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제 우울한 감정을 경감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건 다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지시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우울한 감정도 좋아지고. 예, 그러면 이런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주변 가족들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예. 대할 때 가족이라고 지나치게 막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지나치게 간섭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은 건물이고요. 예. 소위 고통받고 있는 가족 입장에서 공감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공감하는 대로. 그렇죠. 예.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어. 넌 너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냐. 이건 너가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지 하는 일방적인 이런 충고는 건물이거든요. 마음 먹기 나름이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해? 남들 다 잘 살아가는데 너 혼자 그렇게 우울해?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그렇지 안 된다는 거죠. 예. 중립적인 태도. 그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 그런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고요. 네.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인 경우에는 음. 반드시 치료를 받도록 환자를 격려해야 합니다. 네. 예. 그 섣부른 뭐 그런 충고라든지 네. 또 비난이라든지 네. 이런 것은 곤란하거든요. 예. 오히려 환자의 정상을 악화시킵니다. 필요하면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한번 그렇죠. 받아보고. 치료를 권유해야 될 경우에는 예. 꼭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큰 형님처럼 삼촌처럼 정말 편안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과 병원의 문턱을 조금 높게 느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신질환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일 뿐입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에 상담을 받는 것이 내가 곧 정신병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우리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예.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받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어느 선진국에서 정신과 상담을 금기시하는 나라가 있던가요? 없죠. 예. 그래서 꼭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예. 법적인 불이익, 예. 뭐 때로는 뭐 보험에 가입에 어떤 불이익이 있다. 그런 거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도 예. 사실은 큰 말하자면 문제이고 네. 꼭 아마 법적으로 해결될 그런 부분이고. 꼭 해결이 돼야죠. 예. 이번에 아마 경증 질환으로 일반적인 정신 질환들이 대부분
편입됨으로써 예. 그런 법적인 불이익이 예. 많이 불식될 걸로 보입니다. 경증 장애로 이번에 그죠? 경증 질환으로. 질환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음.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예. 상담받고 치료하는 것이 결코 다른 신체적인 질병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네. 꼭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체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아플 때는 꼭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신질환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이 여쭤봤고 또 많이 좋은 대답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제영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도 언제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내 스스로를 해하거나 혹은 남을 해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요즘 힘들지 않니? 내가 도와줄까?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